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 여름에 얼마나 더울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너무 더우니까 아이고야, 어떤 진짜. 분들은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야,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하셨어요. 4월인데. 4월 중순인데 32도 딱 찍고 네. 예, 서울도 거의 30도는 못 넘었습니다만 동두천 30도 넘었어요. 네. 예. 올여름 얼마나 더울까. 그래서 그 기사 제목들이 쫙 쏟아졌는데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그래서 정말 얼마나 더울지 다른 언론의 예측을 한번 보자 했는데 예측이 없어요. 얼마나 더울까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와서 그냥 거기까지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하나마 네, 좀 예측을. 정보를 좀 찾아서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그 기후단체가 만든 기후게임 나의 생존 MBTI 소개를 해드렸더니 밴드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쭉 후기를 남기셨어요. 많이 하셨군요. 네, 나는 생존 확률 몇 프로다. 나의 MBTI는 이거다.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최숙자 선생님이 생존 확률 80%. 예. 역시 높으시구나. 저보다 높으십니다. 그다음에 김현호님이 이제 굉장히 멋지게 MBTI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윤경님이 생존 확률 82%. 잘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가장 고득점자시네요. 네, 이분 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박홍규님은 이제 여전사의 MBTI가 나왔고 빠콩님 알고 보니 여자였어요. 이런 건가요 지금? 안경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고 놀라운데 문항을 겪어보니 미래가 걱정되는 기분을 많이 느낀다고. 예. 그래서 온 가족이 한번 같이 해보시면 네. 나도 알고 기후도 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창성님이 이제 생존 MBTI하고 실제 MBTI가 똑같이 나오셨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 오만과 편견의 드라마 네. 예. 버전의 그 다시 그 멋진 남자. 그 콜린 퍼스 네. 요 분위기로 딱 오신 거예요. 야, 역시. 잘 지내야겠습니다. 자, 지금 올 여름 예측에 대해서 가장 유일하게 저희가 공신력 있게 찾을 수 있는 곳은요. 그 전에 날씨가 일요일 날 날씨가 서울의 낮 기온이 29.4도였고요. 그다음에 영월과 정선이 32.2도,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동두천이 30.4도. 또 대전이 29.3도인데 대전은 올 들어서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이날 찍었습니다. 아하. 아산도 마찬가지 29.1도, 전주 네. 28.5도, 제주 고산이 21.5도. 이렇게 더운데 올여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그래픽 3장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픽 한번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뭐냐면 부산에 에이펙 센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에이펙 기후센터가 있습니다. 11개 나라 15개 기관의 이 날씨 예측 모델 자료를 다 받아서 통합하나요? 예, 통합해가지고 확률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각국 기상청에서 내놓는 내일 날씨하고는 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네. 중장기 중장기 날씨 예측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에이펙 기후센터에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또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기온 보십시오. 기온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짙을수록 평년 최근 30년 온도보다 높을 확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색깔이 어떤가요? 동아시아가 불바다입니다. 다 불바다. 빨갛죠. 네. 특히 우리나라 주변이 아주 짙은 빨개요. 예, 이게 바로 6월부터 9월까지 네. 온도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확률 통계거든요. 에이펙 기후센터에서 발표한 그대로 읽어보면 2024년 4월부터 6월 동안 동아시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7월부터 9월에는 그 확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4월부터 9월까지 예년보다 상당히 더울 것 같다.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네. 거고요. 강수 확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띄우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뭐냐면은 파란색이 짙을수록 비가 많이 오나요? 예, 최근 30년치보다 비가 더 많이 올 것 같다 확률이. 이런데 한번 보시죠. 이게 6월부터 9월까지 동아시아의 강수 확률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반도 그래프를 보시면 역시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파란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강수 확률은 4월부터 6월 동안 중국 남동부 강수가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다소 크다. 중국의 남서부, 몽골, 일본 일부 지역의 강수는 평년보다 많을 경향이 예상된다. 네, 진한 그리고, 색이네요. 네, 파란색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몽골, 중국 중부, 한반도 강수는 평년보다 많을 경향이 전망된다. 그럼 이게 뭔가요? 비도 많이 오고 온도도 높고 네. 고온 다습인가요? 더 덥고 네. 더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측된다. 예, 참고 자료입니다만 이런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예측 모델을 월별로 이렇게 쭉 돌려보다 보면 세 번째 그래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게 월별로 4월 모델, 5월 모델, 6월 모델 쭉 있는데요. 6월 모델입니다. 이게 6월이면은 지금이 4월이니까 한 두 달 후 기온이겠죠. 기온을 보면 역시 여기서부터 한반도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그리고 남부지방이 빨간색으로 새빨간색으로 뒤덮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름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한여름이다 하면 7월 정도인데 사실 6월부터 시작되잖아요. 네네. 6월부터 확실히 평년보다 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이제 확률상 예측이 된다. 그 이유는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확실하게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아, 예. 정말 해안가가 더 빨간색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예. 이게 6월 달에는 이랬는데 7월 가면 한반도 전역이 다 빨간색이 새빨간색으로 되는. 네. 이렇게 가는데 6월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중부지방은 6월부터다. 라고 요 에이펙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참고 자료입니다. 네. 경향성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고 자세한 상황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상청 예보가 저거고 3일만 앞서가도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죠. 네, 네. 어쨌든 경향성으로 봐서 더 덥고 더 비가 많이 올 확률이 높다. 비가 많이 오면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네. 거의 동남아 날씨네요. 이럴 때 그러면은 대략 올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검색창에 이번 여름 이렇게 쳐봤어요. 이번 여름. 네, 이렇게 나오면 안 쳐보실 거예요. 검색을 할 때. 그렇죠. 이번 여름 이렇게 쳤더니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겁니다. 경찰 제복이 반팔티가 등장합니다. 아, 올 여름부터. 저는 대찬성. 진짜 너무 더워요, 이 예. 제보. 10년 만에 근무복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올해 여름부터 땡볕에서 고생하는 현장 경찰관들을 위해 반팔 티셔츠형 근무복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네, 네. 이게 한번 제복 바꾸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시범 도입한다. 얼마나 더우면. 이런 게 한국일보 기사에 떴고요. 네. 또 하나 기사 뜨는 게 서늘한 독일도 폭염 대비 들어가. 그러니까 독일은 우리보다 위도상 위에 있잖아요. 네. 한여름에도 30도를 넘을 일이 별로 없는데 일부 지역에선 독일에서입니다. 4월 초에 벌써 30도를 넘었답니다. 독일은 이렇게 날씨가 안 더울 텐데. 네, 지난 6일, 4월 6일 독일 남서부 지역 바덴비르텐베르크주 올스바흐의 최고 기온이 30.1도를 기록했다. 와우. 4월 초순에 독일에서 30도를 넘기는 일은 1881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독일의 기상학자들은 여기는 이제 이 동네는 그린란드 빙하하고 영향이 많은가 봐요. 네. 그린란드 빙하가 너무 빠르게 녹으면서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북쪽으로 밀어올려서 이렇다. 이러면서 올 여름 더 진짜 역대급일 것 같기 때문에 폭염 일수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를 과학자들이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이요.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 여름 유가 급등 전망.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거. 네, 이게 기후 때문은 아닙니다. 네. 근데 결국 기후의 문제가 되는 문제죠. 기름값 급등이요. 주요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FA가 지난 4월 3일에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여름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95달러까지 고점을 높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정학적 긴장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뭐 오늘 아침 뉴스만 봐도 느끼시죠?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또 시작했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늪이고 네. 끝날 줄 모르고 또 이제 그 5차 중동 대전 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불안정해지는데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어서 기름 수요는 계속 늘고 있대요. 있고. 수요는 늘고 공급은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올 여름 정도에 폭등할 조짐이 매우 뚜렷하다. 아유, 이거 불안하네요. 여름에 이렇게 더우면 우리가 에어컨도 많이 떼야 되고 쓸 일이 많을 텐데. 그래서 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크게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야외 노동자들에 대해서 쉴 시간을 이제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해야 될 때가 맞아요.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우리 지난 여름에 이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지난해 네. 여름에 일어났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폭염 때 사망했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건 새로 당선된 22대 국회에서 바로 이거는 여름 6월 닥치기 전에 빠르게 정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맞아요.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 철저한 수해 대비가 필요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7월 중순에 일어났습니다. 네. 작년에. 근데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한반도에도 대기의 강이 열렸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맞아요. 이 대기의 강은 미국, 저 땅 넓은 미국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알았는데 네. 한마디로 바다에서 증발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하늘 위에 강처럼 꾸불꾸불 흐르다가 육지로 쏟아지는 통로가 하늘에 열렸다. 폭우가 되는. 이게 한반도에 폭우가 내려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났는데 네. 제2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철저한 수해 대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것도 역시 특히 관공서 그리고 민간에서도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에너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가자지구 사태가 풀리기는커녕 제5차 중동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약 관악의 국제 에너지 가격 요동칠 수밖에 없다. 근데 올여름 가게 에어컨을 빵빵 틀지 않으면 손님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 너무 많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서민들 에너지 부담 갈수록 커질 것이고 전기요금 또 어떻게 돼요? 선거 때문에 미뤄왔던 전기요금 인상 얘기 또 계속 나올 것이고 공공요금 계속 나오는 문제. 이럴 때 재생에너지 전환이 국가적으로 확장되는 게 이게 결국은 그 저 멀리 성층권 위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북극곰을 위한 소수만의 일이 아니라 민생의 이슈가 아닐까. 재생에너지는 전 민생이라고 네.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재생에너지는 특히 이제 올여름. 민생입니다. 민생입니다. 그래서 최근 2년 새 눈에 띄게 줄어든 재생에너지 서민 지원 이거 늘려서 네. 누구라도 의지가 있으면 재생에너지 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말도 꺼내지 말라 해가지고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그널 자체가 좀 잘못되게 이렇게 그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네. 금융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원금 상환이 가장 확실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금융 지원도 늘릴 수 있게 특히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국정 기조의 전환이 절실한 문제 아닌가 조심스럽게 제안드려 봅니다. 네. 집집마다 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어떻게 극복해 봐야죠.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그래서 그 여름 얘기하다 보니까 참 너무 아쉬운 게 봄이 이렇게 가는가. 그래도 비가 오고 그래서 뭐 저 문지영 캐스터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예년 기후를 회복한다니까 네. 좀 다행이긴 한데 예전에 예. 저는 진짜 오래된 노래 꺼내 갖고 왔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조용남 선생님 정도는 아닙니다. 예. 조영남 선생님은 클래식이죠. 네. 네. 그 예전에 이런 노래 봄을 노래한 그런 예전에 김수철님의 노래를 꺼내서 한번 예전에 봄은 이랬는데 정상적인 봄은 이랬는데 한번 느껴보시죠. 네. 나도야 간다. 기후위기 시간에 듣는 김수철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